오늘은 오로라 투자자문의 손대상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후 방송에서 뵙다가 아침으로 뵈니까 더욱더 반가운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그리고 또 오늘 시장 분석도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오후장에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저를 소개할 때 손만 대면 상승 손대상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다양하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장이 어제는 상승을 했고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하는 건 어제 상승했던 종목들의 바톤을 좀 이어받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점은 오늘이 금요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쉬어가는 장세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매수를 하게 되면 목요일 차익 실현하는 게 수익률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금요일은 일반적으로 이틀을 쉬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체크 포인트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눌림목 매매를 이용을 해서 매매를 미리 잡아놓는다라고 하면 아마 다음 주 목요일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여러분들의 계좌가 바뀔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있었죠. 반도체 사이클은 원래는 2028년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제 한국은행 이청용 총재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는 2027년까지 반도체는 확실하다. 근데 2028년에는 아직은 모르겠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반도체 관련주가 일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오히려 좋아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흐름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지가 받는 걸 확인해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슈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오늘 2차 전지 안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이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어떤 리포트가 나왔냐면 전기차가 여전히 캐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증권사 한 곳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근데 어제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가 이어질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 ESS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배제한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쪽에서는 ESS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는 변수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변수가 뭐냐면 3분기에는 분명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4분기에 원래 예상치가 당기순이익이 더 큰 폭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이 4분기에는 적자전환되는 이 때문에 아마 LG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SK 경우 이제 금산 분리에 대한 부분이 완화가 되게 되면 아마 최대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SK가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시다시피 제약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못 갔던 최근에 이슈가 됐던 엔터 관련주도 저평가 영역이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제가 아마 4분기 실적까지 다 파악을 해봤을 때 올해까지 괜찮은 종목이 딱 한 종목 있어요. 엔터주는. 그 종목 위주로만 매매를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흐름을 조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어제 이슈가 되었던 반도체는요. 오늘 당연히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제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 있죠. 2차 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2차 전지는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좋지 않았던 로봇 관련주도 오늘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오늘은 밀리니까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매수를 했다가 역으로 타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조금 버티셔서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매도를 하시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전강 후약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당분간 시장이 9월 제가 보기에는 12월 10일까지는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순환별 장세에서 어떤 종목이 가는지 그리고 올라가면 차익 실현하고 밀렸던 종목 위주로 다시 매수를 하면서 오히려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는 청개구리 전략을 취해야지만 이번 12월 10일까지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그래도 소폭이나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나왔던 이슈도 역시 저는 악재가 이어지는 한 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리 동결이 4번 연속이었죠. 그러면 앞으로 금리 인하가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물음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성장주의 상승이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 확인을 좀 해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는 성장주 혹은 민감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내년 실적까지 확인해 보게 되면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환율에 대한 이슈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환율은 지금 한국은행에서 보고 있는 게 1,530원대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국민연금에서 지금 방어가 아마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건 1,450원대까지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의 매수세는 다시 한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어제 나왔던 얘기였죠. JP모건이 6,000포인트까지 내년에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이슈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역시 우리나라가 아시아 중에서 가장 낮은 주가 순익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13.2배.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거의 1.8% 정도 상승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바닥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PBR은 1.34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PBR이요. 1배 미만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이슈가 될 거는 코스닥의 코스닥이죠. 코스닥의 시총이라든가 매출을 상당히 높이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는 그동안 조금 좀비 기업이라고 했던 종목들을 좀 솎아내려고 하는 측면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코스닥 시장 자체는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를 해드렸던 6,000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전히 반도체가 호황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슈가 저는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법 개정안 이슈가 있죠.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지배구조 이슈가 지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악재가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시장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잔 파도에 흔들리는 것보다 큰 파도를 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세 번째는 외국인이 다시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역시 환율에 대한 이슈가 존재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전체 시장에서 우리가 얘기가 나오는 게 하나가 더 있죠. 내년의 실적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얘기가 나오는 시장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2026년에 실적이 정말 아름답게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엄선을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보시게 되면은요, 그냥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당기순이익이 거의 3배, 4배 이렇게 좋아지는 종목 군들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정리해 놨으니까 아래에 보시게 되면 공부방 들어오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통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어떤 종목인지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 상황부터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순환매 그리고 전반적인 상황까지 다 짚어주셨는데 오늘 시장 대응 또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 오늘 방송도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해보는 시간부터 가져볼 텐데요. 그동안 전문가님께서 포착하셨던 종목들 어떤 성과를 보였고 또 저희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나가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주목해 주셨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6시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이었는데 목표가는 지금 21만 원 이상 돌파를 하게 되면서 24만 원 수준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실적 성장세는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몇 가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애플이 지금 삼성보다 더 많은 핸드폰을 팔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LG이노텍에 대한 모멘텀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애플이 한 종목만 출시하나요? 지금 폴더블 스마트폰도 출시를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상당히 낮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LG이노텍은요. 지금까지 스마트폰으로만 인식을 했다면 그거를 조금 이제는 배제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봇 관련된 이슈가 LG이노텍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외에 전장 부품 쪽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죠. 이 전장 부품 쪽도 이슈가 된다라고 하는 건 자율주행으로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확인을 좀 시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년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올해보다 실적이 내년이 훨씬 좋아요. 그거는 무슨 얘기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지금 조금 잔파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상승할 거니까 LG이노텍은 내년까지 들고 계시면 역사적인 고점 부근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 전략의 경우는 제가 아래 보시면 공부방 있죠. 공부방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LG 에너지 솔루션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수했던 가격은 35만 원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높은 가격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건 저는 앞서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 SS에 대한 모멘텀은 제외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과연 AI가 성장을 안 할까요? 성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GPU는 정말 잘 팔리고 있어.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곳은 딱 두 개를 더 준비해야 돼. 첫 번째는 부지죠. 두 번째는 전력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지금 전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그동안 SMR에서 대형 원자력으로 이슈가 되는 흐름입니다. 그러면 SMR보다 대형 원자력에 건설하는 데 짓는 시간이 거의 한 5배 이상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 전력을 충족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ESS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쪽에서 지금 굉장히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 회사가 발주를 시작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죠? 앞으로 전력이 더 필요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두 번째 저는 제가 혹시 GM이라는 회사와 함께 테슬라의 회사가 어떤 지금 흐름을 가지고 가냐면 중국 제품을 중국 부품이죠. 부품을 단계적으로 줄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는 2차 전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GM이나 테슬라나 둘 다 LG에너지 솔루션의 고객이죠.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LG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은
내년이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4분기에는 원래 흑자가 큰 폭으로 더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4분기의 실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 1분기부터 실적은 턴 어라운드가 다시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들고 계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 타이밍을 오히려 잡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T팜 오늘 바이오가 상당히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거의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때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HIV에 대한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HIV는요, 대기업, 미국의 빅 글로벌 제약주도 다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ST팜의 이 HIV 치료제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기대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ST팜은요, 올해도 사상 최대예요. 내년도 사상 최대입니다. 적어도 15만 원 이상은 뛰어넘어야 되는 종목이 ST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ST팜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저항을 완벽하게 돌파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흔들릴 때, 즉 조정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ST팜이나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에 체크하셔갖고 공부방 들어오시면 제가 제약바이오에 대한 정확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L만도 오늘도 역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지금 43,500원을 오늘 뛰어넘었어요. 내일이나 혹은 월요일 정도 있죠. 조정받으면 HL만도는 무조건 사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HL만도가 자동차인데 이게 왜 올라가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HL만도의 경우는 지금 뭘로 바뀌고 있냐면 로봇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020년대요. 스위스 회사와 함께 합작법인을 만든 걸 2024년에 HL만도가 지분을 90%를 들고 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그걸 가지고 로봇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로봇 회사와 지금 테스트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 이슈가 끝난다라고 하면 내년부터는 로봇을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도 역시 HL만도는 사상 최대의 실적인데 불구하고 거의 9만 원대까지 올라갔었죠. 지금 4만 5천 원 수준이면 아직 반토막 수준이고요. 내년에도 사상 최대의 실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배 갈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또 제가 펩트로는 12월 달에 이슈가 사실은 굉장히 크게 있는 종목이죠. 이전까지는 릴리와 함께 어떤 테스트만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 테스트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무슨 얘기가 있죠? 12월 달에는 아마 기술 수출에 대한 사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은 종목 중에 하나가 펩트론입니다. 오늘 상당히 높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펩톤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목표가를 얼마를 얘기를 해드렸냐면 시가총액이 10조 갈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40%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펩토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CJ 대한통운이 성수기를 도래를 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쇼핑 시즌이 도래를 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그다음에 크리스마스까지 이 이슈가 아마 CJ 대한통운의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8만 5천 원대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그 종목이 지금은 9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가고 횡보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하나를 제가 줄 한 번만 그어볼게요. 이전에 고점부터 하락하는 추세를 하나 그어봤는데 어떻게 돼 있죠? 하락하는 추세를 뛰어넘고 지금 횡보장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런 만큼 CJ 대한통운도 이전의 고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디게 갈 수는 있습니다만 안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 어느 정도 기가 모이면 한 방에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 CJ 대한통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은 분명히 실적이 뛰어난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내년에도 실적이 뛰어난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들은 이미 조금 많이 올랐잖아요. 사상 최대의 실적인데 불구하고 사상 최대. 주가는 지금 30% 수준에 있는 이전 고점 대비 30% 수준에 있는 종목들로 지금 제가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래에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부방 들어오시면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시고 좋은 흐름 보여준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LG 이노텍, LG 에너지솔루션, ST팜, HL만도, 그리고 펩트론, CJ 대한통운까지 이렇게 6가지 살펴봤습니다. 하단 자막 참고하셔서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제공되는 하이라이트 종목들까지 모두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2026년도 떠오르는 테마 살펴볼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내년도 어떤 이슈, 어떤 섹터 주목하고 계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내년도에 떠오르는 테마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2026년에 앞으로 떠오를 테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AI도 역시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력도 역시 당연한 거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은 통신 장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게 대한광통신이에요. 대한광통신을 확인해 보게 되면 어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역시 대한광통신은 실적이 가장 좋아지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통신 쪽에 통신 장비가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냐면 AI가 그전에는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죠. 그런데 생성형 AI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영상과 이미지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음악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미술도 역시 당연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픽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AI를 아무리 비싼 돈을 내고 쓴다라고 하더라도 이 기능을 다 쓰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통신 장비 문제 때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신 장비를 지금 전체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게 되면 아마 이 트래픽이 더 막힐 거예요. 그 이유는 차세대 AI가 지금 생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사물 인터넷 쪽으로도 서비스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아직 이것 때문에 막혀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AI 모멘텀 로봇과 자율주행 이벤트도 아직은 활성화되지를 못했죠. 일반적으로 자율주행이 되려면 6G는 돼야지 자율주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기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피지컬 AI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성형 AI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성형 AI. 내가 어떤 걸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답을 주잖아요. 답을 주는 게 생성형 AI라고 하면
피지컬 AI는요. 하드웨어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로봇은 당연히 로봇이라는 기계가 있고요. 자율주행은 자동차라는 그 하드웨어가 있기 때문에 피지컬 AI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로봇과 자동차 전장 부품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쪽으로 확산이 빠르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그러면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은요. 미국 정부에서는요. 지금 58조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 통신의 교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전선 전력 설비가 가장 급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통신 장비가 급격하게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피지컬 AI가 되든 어떤 생성형 AI가 활성화가 되든 이 트래픽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AI가 아무리 발전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확산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주파수 경매입니다.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던 거냐면 올해 7월 달부터 주파수 경매 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 11월 20일 날 우리 이제 주파수 경매 진행합니다. 준비하세요라고 얘기가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 미국에 회사들이 많죠. 버라이즌이라든가 혹은 AT&T 이런 회사들이 자금 지출을 하는 걸 엄청나게 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수주를 주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원래는 2020년에 이 통신 장비의 모멘텀이 있을 뻔했습니다만 조금 밀렸어요. 조금 밀리다 보니까 이슈가 없었고요. 거기에 코로나가 같이 터졌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반도체는 2028년까지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통신 장비의 경우는 2030년까지 이제부터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테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사놔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정보통신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전 세계 통신 장비 1, 2위 업체가 화웨이와 GT입니다. 그런데 유럽 연합에서는 장비를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역시 그 전에 퇴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뭔 문제냐면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이걸 중국 장비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거나 혹은 어떤 대규모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지금 중국의 통신 장비 부품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들이 통신 장비 수혜를 거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년에 삼성전자는요, 반도체도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통신 장비 쪽에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아마 아시아 1위 될 거예요. 인도 릴리언스 그룹의 회장이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요. 삼성전자의 통신 장비 관련된 회사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삼성이 이 5G, 인도에서 5G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삼성전자가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엔비디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 이제 GPU에서 TPU로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 GPU가 끝난 거 아닌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구글 쪽에서는 통신 장비를 어디까지 발전을 시키는지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의 경우는 얼마 전에도 노키아에 10억 달러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지분을 가지고 왔고요. 차세대 통신 장비를 같이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시스코 시스템즈와 함께 엔비디아가 지금 차세대 통신 장비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 노키아도 역시 40억 달러를 지금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작년에 엔비디아가 미리 AI LAN Alliance 2024를 발표를 했습니다. 2월 달에 발표를 하게 되면서 우리 앞으로 AI가 성장해 나갈 건데
그러면 통신에서 트래픽 문제가 생길 거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런 통신을 한번 자세히 빠르게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가 지금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스펙트럼 X 기술을 적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트라넷 관련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 올해 이와 관련된 기술을 가진 종목이 상장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종목은 제가 공부방 들어오시면 어떤 종목인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다 포함을 해놓고 있어요. 제가 통신 장비 업체에서요, 내년에 실적 가는, 그러니까 상당히 좋아지는 종목을 싹 검색을 해봤더니 올해보다 내년이 통신 장비주의 실적은 다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 통신 장비를 다 살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죠. 그 안에서 5년 동안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되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는 그 종목을 포함을 해놨으니까 혹시 나는 이제 내년을 바라보고 있는 시기에 2025년은 시장이 조금 안 돌려서 나는 수익을 조금 못 냈어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사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2026년에 여러분들 계좌를 보면서 흐뭇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래에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죠. 공부방 들어오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거니까 통신장비 내년에 꼭 봐야 될 테마 체크하시면서 공부방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매주 내년도 떠오르는 강력한 테마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2026년도에 주목해볼 만한 섹터로 이 정보통신 그리고 통신 관련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이 방송 이후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번엔 급등포착 하이라이트 오늘의 공략주 시간입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일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전문가님께서 무려 4개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바로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하이라이트 종목 4가지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벌써부터 좋은 흐름 보여주는 종목도 있는데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해 드렸던 대로 제가 눌림목 매매를 하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상승 추세일 때 잠시 쉬어갈 때 매수하는 전략이 눌림목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여기에서는 조건이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조정받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10시 기준으로 30% 미만 거래량이잖아요. 11시 기준으로는요. 42% 이하로 떨어지면서 즉 거래량이 42% 이하면서 음봉인 종목 위주로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현재가 창을 통해서 세부 타이밍을 꼭 확인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제가 어제 기준으로 현재가 창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럴 때가 있어요. 21,000원에 매수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밑에 보시게 되면 100주 단위였다가 갑자기 1000주 단위로 이렇게 나오는 곳이 있죠. 이거를 현재가 창의 지지선이라고 합니다. 이 지지선 위쪽으로 매수를 걸어놔야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싸게 눌림목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선정된 종목 빠르게 4종목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타이거 일렉이에요. 어제 반도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오늘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매매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는 종목이고요. 앞서 제가 체크를 해봤을 때 타이거 일렉의 경우는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매수 타이밍은 19,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 자유롭게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7,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3,800원 제시를 해드리는데 23,800원 도달했으면 그냥 매도하는 거 아닙니다. 10시에 이 하이라이트 확인해 보시게 되면 목표가를 상향을 할지 차익 실현을 할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그것보다 그러면 좀 더 빠르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보시게 되면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 있죠. 공부방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JW 중외 제약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어제 기준이었죠. 어제 조정을 살짝 받고 오늘은 이 가격 위에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어제 동반되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눌림목이라는 거죠. 주가는 상승을 하는데 잠깐 쉬어가는 이 자리가 눌림목 자리인 거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JW 중외제약도 매수가가 지금 타이밍이 맞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25,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24,300원, 목표가 27,3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참고로 JW 중외제약은 무슨 회사냐면 제약이라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체크 하나 하셔야 될 거 우리 혹시 병원 가신 분들의 경우는 수액을 맞잖아요. 보통 다 JW 중외제약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에 일회성 비용이 빠져났습니다. 벌금 냈어요. 그걸 제외하면 3분기까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요. 내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 기대해 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Y2 솔루션을 조정받았을 때 매수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고로 로봇 플러스 바이오 관련 종목이에요. 로봇 플러스 바이오. 그런데 오늘 아시다시피 로봇도 상승을 했고 바이오도 상승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로봇 중에 하나가 유니버셜 로봇이 있고요. 지금 안구 관련된 바이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합자 회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도 상당히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은 의미 없죠. 제가 오후장에 공부방에 통해서 매수 단가 이거는 다시 알려드릴게요. 지금 너무 급등이 나와서 매수 타이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오후장에 공부방을 통해서 매수 단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요. NHN KCP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네이버 그다음에 두나무가 합병을 했는데 지금 뭐 이 부분이 업비트 악재 때문에 어이없이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근데 NHN KCP의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네이버로 상승을 할 게 아니에요. 원래는 뭘로 상승을 해야 되냐면 실적으로 상승을 해야 되는 종목이 NHN KCP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3분기부터 실적이 증가를 하고요. 4분기에 증가를 더합니다. 실적 기준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국사이버결제라고 해서 결제를 하는 네이버에서 우리 결제를 하게 되면 아마 NHN KCP가 70%의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쇼핑 시즌에서 당연히 결제가 이어질 거고요. 결제가 이어지게 되면 NHN KCP로 이어질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적 증가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예상치도 3분기 대비해서 4분기에 더 뛰어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네이버와 스테이블 코인은 또 다른 모멘텀일 뿐이지 가장 중요한 실적 모멘텀은 살아있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NHN KCP의 경우는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해야 돼요. 상단은 지금 막혀있고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5,800원에서 15,900원 부근이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19,500원, 손절가 15,200원인데 제가 앞으로 종목을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릴 건데 절대 적지 마시고 왜 사야 되는지에 집중을 하세요.
이 종목들은요, 제가 공부방에 정리를 잘 해서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절대 적지 마시고 왜 사야 되는지에 집중을 더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공략주로 타이거일렉, JW 중외제약, 와이트솔루션 그리고 NHN KCP였습니다. 이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모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히든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든 종목의 종목명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종목명과 함께 목표가까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께 힌트 살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히든 종목 힌트 궁금한데요. 네. 저는 12월 중순 이후가 상당히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종목 4개와 함께 히든 종목 2개까지 총 6개의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반도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용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앞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무연납 진공 리플로우 장비를 미국에서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국산화했다라는 거에 강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친환경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연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납이 포함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친환경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미세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진공 상태에서 어떤 장비 혹은 기술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장비를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분기 실적, 3분기 2026년 실적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025년 올해 기준이죠. 아마 잘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211억 단기 예상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2026년에는 760억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배 정도 내년에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기 실적으로 보시게 되면 3분기에 당기순이익 25억이었어요. 근데 4분기에 131억, 내년 1분기에 147억, 175억. 자, 3분기 대비 4분기에 몇 배 성장? 5배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 올라가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차트의 움직임은 지금 횡보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상승 추세의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사야 될 때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한 종목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반도체, 그다음에 통신 장비, ESS, 내년에 올라갈 수 있는 테마를 모두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에는 실적이 적자였어요. 그 이유는 수주가 이연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ESS 관련주 중에서 플루언스 에너지라고 있어요. 플루언스 에너지라고 있는데 주가도 미국 쪽에서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아마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발주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실적이 이제부터 본격화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확인해 보시게 되면 올해 적자였는데 내년에는 816억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2024년 실적과 거의 버금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최소 50% 이상은 주가 상승률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지금 3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3분기에 적자 기록했어요. 그런데 4분기에 흑자 전환으로 턴 어라운드 한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 지금 횡보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눌림목 지점이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은요, 제가 하단 보시게 되면 공부방에서 가격 전략, 그다음에 종목명, 목표가, 손절가까지 정확하게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부방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